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속 실기 문제 과정 이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과정은 부분합입니다. 분석 작업 문제 6가지 유형 중에서 한 가지로 나오게 되죠. 요 녀석이 나오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날 운이 조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어요. 분석 작업 문제 6가지 중에서 조금 잔손이 많이 가는 파트가 있으시고 부분합이라든지 뭐 통합, 목표가 찾기 이런 거 나오시게 되시면요. 그날 운이 조금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부분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보시고 연습 문제까지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부분합 작성 요령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일단 부분합이란 개념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고 실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어떤 과정, 물론 함수를 제외하지만 함수를 제외하고 어떤 과정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순서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순서를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게 되고 이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하셔갖고 고착화시키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기출예제, 연습문제 2개 다 풀어보면서 우리 부분합은 요 파트로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보죠. 그럼 부분합이 뭡니까? 여러분들 필기 때도 배우셨어요. 필기 때 단골적으로 출제되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부분합을 필기 때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자료를 뭐 한다? 그룹화를 합니다. 자료를 그룹화한 상태에서 그룹화된 자료에 대해 원하는 통계값을 구하는 분석 도구의 일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실기 때도 예제를 잠깐 보고 넘어갔었지만 우리 오늘 예제할 걸 갖고 결과를 한번 미리 생각해 보자고요.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별 매달 획득 현황표에서 이 녀석은 주어진 자료 이렇게 되는 거죠. 실기 문제 계속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시트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그림과 같이 문제 속에서 그림을 제공하죠. 그래서 그 그림과 같이 지역별로 매달 합계의 합계와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요거 부분합은 조금 말장난을 집어넣습니다. 지역별로라는 거에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 집어넣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될 게 매달 합계의 합계. 그렇죠? 그런 다음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문제 조건으로는 지역에 대한 정렬 기준을 오름차순하시고 최대값과 합계는 표시 순서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순서대로 구하십시오. 문제 보시게 되면 지금은 순서에 상관없이 처리하십시오라고 나오지만 어떨 때는 이 순서대로 처리하십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반드시 그 순서대로 처리하셔야 되겠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가별 매달 획득 현황에서 문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차순 정렬하고 오름차순 정렬하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가 된다? 그룹화라는 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그룹화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 녀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앞에서 우리 정강의에서 배웠던 개념으로 하게 되면 뭐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정렬이란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필기 때도 배우셨어요.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는 정렬이 된 상태가 첫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부분합은 정렬부터 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부분합이 이루어지려면 정렬, 그룹화를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순서가 자기 마음대로 섞여져 있는 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끼리, 아시아는 아시아끼리,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끼리, 유럽은 유럽끼리.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되더라? 보시는 것처럼 자료가 정렬된 상태에서 아까 문제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를 구하라고? 매달 합계. 그렇죠? 지역별로 매달 합계의 합계. 그런 다음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거. 자, 결과 한번 보세요. 지역별로 제일 처음에 매달 합계의 합계가 나오고요. 문제 이해되시겠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무슨 값이? 최대값이 나오는 거구나. 그럼 부분합 몇 번 들어가야 되겠네? 동시에 두 개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부분합은 몇 번 들어간다고? 2번 들어갑니다. 순서가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어지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부분합 어렵지 않구나. 요 순서를 고착화시키게 되면 시험장 가서 문제 받고 내가 그 순서에 따라 나가게 되면 답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예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부분합이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선생님 그럼 부분합 대화상자 필기 때도 여러분들 한번 보셨던 그림입니다. 어디에 뭐를 넣습니까? 부분합 대화상자를 실행하게 되면 그룹화할 항목을 제공하고요. 사용할 함수를 제공하고요. 부분합으로 나타낼 계산 항목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일단 이 세 가지가 기본 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조금 더 쉽게 이해를 드리죠. 그룹화할 항목. 아까 제가 부분합의 정의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룹화한 후에 자료의 통계값을 얻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그룹화하는 항목을 우리가 뭐라고 기억하셨었다? 제가 정렬이라고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제 보시고 그룹화할 항목에는 정렬 기준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아까 메달의 합계와 그런 다음에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의 최대값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 무엇과 연관된 함수와 연관된 값을 넣으시면 되죠. 어디서 제공할까요? 여러분들 이건 문제에서 제공하겠죠. 뭐에 대해서 구해라, 뭐에 대해서 구해라. 그런 다음에 여기가 뭐냐? 나타내고자 하는 항목. 얘도 문제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게 되면은 정렬을 기준으로 삼은 것을 그룹화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최대값이면 최대값, 뭐 합계면 합계, 평균이면 평균. 그리고 그 평균을 무엇으로 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항목 중에서 무엇에다가 나타내고 싶다. 그런 다음에 제가 몇 번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2번 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2번 이상, 2개 이상 부분합을 구할 때는 첫 번째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부분합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요 개념, 필기 때도 우리 배우셨지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체크하게 되면 부분합을 10번을 쓰더라도 결과가 한 개가 나와요. 이거 이해하시면 개념 끝났습니다. 얘가 체크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분합을 제가 10번 사용했어요. 뭐 합계도 구하고 평균도 구하고 최대값도 구하고 최소값도 구했어. 그런데 결과는 몇 개가 보인다고요? 맨 마지막에 구한 결과 하나만 딱 표시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 문제에서도 보셨지만 합계와 최대값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 거 맞나요? 그랬었을 때 두 번째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주면 요 말이 그대로지 않습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 체크가 돼 있다면 내가 한 번 쓰고 또 한 번 쓰게 되더라도 새로운 게 들어갈 거고 요 체크를 풀게 되면 내가 구한 거 유지되면서 지금 구하는 거 따로 들어갈 거고 그 개념만 이해하셔갖고 첫 번째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처음에 하는 부분합에는. 두 번째 하는 부분합부터 여기에 있는 체크를 뭐해라? 해제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합 대하상자 이해하셨으면은 본격적으로 부분합 구하시면서 여러분들 요 녀석은 한 3번 정도만 연습하세요. 2번 정도만 연습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시험장 가셔갖고 부분합 나오게 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예제 문제와 기출 문제를 요 과정에 통해서 한번 해결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아예 공식화 시켜드릴 테니까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 문제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아까 문제 그대로죠? 국가별 메달 획득 현황이라는 표가 제공이 됐습니다. 문제 아까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지역별로 메달 합계의 합계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지역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하십시오. 부분합 작업 순서 뭐라고요? 1번은 정렬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정렬 어떻게 하시나요? 자료 속에 커서 아무데나 있어도 되겠고 블럭을 잡고 정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급에서는 어떻게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블럭 잡고 눈으로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그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자료가 요런 데만 셀 포인트가 이런 데만 안 찍혀 있으면 돼요. 자료 안에 셀 포인트가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저는 그냥 블럭 잡고 해보죠. 블럭 잡고 정렬 기억하시면 어디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데이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정렬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과정이 우리 정렬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지역에 대한 정렬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십시오. 정렬 기준을 뭘로 생각하시고 지역으로 생각하시고 차순은 무슨 차순? 오름차순.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있는데 우리는 오름차순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거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린 거다? 자료를 그룹화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료 그룹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분합 들어가야 되겠죠? 블럭 잡으신 상태로 유지하셔도 되고 얘도 똑같습니다. 셀 포인트가 자료에
어디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이 없으세요. 이렇게 저는 그래도 블럭을 잡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도 블럭 잡고 하는 거를 습관 들이시면 나중에 어차피 함수든 뭐든 블럭 잡는 개념이 계속 들어갈 테니까 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블럭 잡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어디 누르시면 되신다고요? 예, 여기 개요에 보시면 부분합 있다라는 거 눌러주셔갖고 그러면 아까 우리 확인했던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룹할 항목. 그룹할 항목은 강사가 뭐라고 그랬지? 아, 정렬 기준이라고 그랬지? 우리 아까 정렬을 뭘로 했었었나요? 지역별로 오름차순 했던 거 기억나시니까 지역 들어가 있으니까 손 안 대셔도 되겠네요. 혹시나 국가명으로 했었으면 여러분들 여기 누르셔갖고 국가명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는 문제에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손 대실 필요가 없으시고 자, 앞에 거부터 한번 해보죠. 매달 합계의 무엇을 구할 거라고요? 합계를 구할 거라고요. 그 합계가 함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합계 이렇게 돼 있으면 되시겠고 요 녀석 누르시게 되시면 합계인지 개수인지 평균인지 필기 때 되게 많이 우리 기억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할 함수로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은 필기 때 했던 건데 한번 그냥 얘기를 한번 드려봤어요. 자, 그리고 난 상태에서 부분합으로 나타낼 항목, 계산 항목을 나타낼 항목 뭐에 대해서? 매달 합계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제 말 됩니다. 지역별로 합계를 구할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매달 합계에 대해서. 나머지 거는 체크가 돼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매달 합계의 합계니까. 되셨으면 여기서 그냥 뭐 눌러주시면 되죠? 첫 번째 하는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 이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뭐를 눌러준다?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말 되셨죠? 네, 여러분들 화면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별로 된 매달 합계 밑에 통계값이 나오게 되죠. 블럭을 유지합니다. 왜?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의 최대값. 다시 블럭이 유지된 상태에서 부분합 한 번 더 누르시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분합 몇 번 들어간다고? 2번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커말 2급에 나오는 부분합은 대부분 2번 사용하는 걸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으세요. 그러면 똑같이 그룹할 항목은 지역이 맞아요. 아까 지역별로 우리 오름차순 했었으니까. 두 번째는 뭐 구하러 온 거죠, 여러분들? 최대값 구하러 온 거죠? 그러면 합계를 뭘로 바꿔주고? 최대로 바꿔주고. 그런 다음에 최대에 대해서 나타날 항목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었죠. 그러면 아까 구했던 메달 합계의 체크를 풀어주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구하겠으니까 요 세 개에 대한 항목을 알고 싶어요. 나타낼 항목. 그래서 요 세 개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해주신 다음에 이거 몇 번째 작업이죠? 부분합의 두 번째 작업이죠? 무엇을 풀어주셔라?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눌러주시면? 확인 눌러주시면 요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화면을 조금 작게 보여드려 볼까요? 한눈에 다 보이게끔. 자,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에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 더 이상 손댈 게 없나요? 지금 문제에서는 더 이상 손댈 게 없습니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보시게 되면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분합에서 제공된 그림과 내가 작업한 그림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구나, 10점 거저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공식이세요. 이거 공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능숙해지시면 부분합은 참 편하다. 그럼 요 문제를 기억하시면서 요 문제 작업했던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제공됩니다.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죠.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소양 인증 포인트 현황표에서 이 표는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시트에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합계의 최대를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십시오. 어이구, 문제 어려운 거 없구나. 자, 그럼 얘도 부분합이 있기 때문에 정렬을 하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렬은 무엇을 기준으로?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얘가 1번. 그런 다음에 최대와 평균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십시오. 우리 아까 문제에서는 어떤 것부터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작업 순서는 임의대로 해도 된다라는 게 문제 조건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반드시 뭐부터 구하고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합계 최대를 계산한 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부터 먼저 해결한 후 그 다음 작업으로 요 다음 작업을 하십시오.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점수 주지 않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사족적인 문제가 나타나요. 평균값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성식을 이용해서 소수점 없이 나타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값을 부분합으로 하게 되면요.
평균값에 대해서 값에 따라서 소수점이 나타나겠죠. 그 소수점 좀 없애줄래요? 라는 걸로 문제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하시라고? 블럭 잡습니다. 블럭 안 잡으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작업하십시오. 근데 앞으로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 이렇게 블럭을 잡고 하시게 되면 조금 편한 작업들이 몇 가지가 있다. 자, 블럭 잡고 그런 다음에 아까 어디로 들어갔었죠? 데이터에 들어가서 뭐부터 해라? 부분합이라고 하고 부분합부터 누릅니까? 아니면 정렬부터 합니까? 부분합은 무조건 정렬부터 합니다. 그래서 정렬 들어가서 문제에서 제공하는 대로 무엇을 기준으로? 학과를 기준으로요. 학과를 기준으로 무슨 차순 정렬? 오름 차순 정렬. 내림 차순이 오름 차순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손 안 대도 되겠고 혹시나 내림 차순이면 바꿔주셔야 되는 거 맞으시죠? 자, 그러면 학과별로 오름 차순 정렬해 갖고 부분합 사용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방법은 학과를 봤었을 때 경영, 유아, 정보 이런 식으로 자료가 행 단위로 정렬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다면은 부분합 준비 끝. 정렬 끝났으면 어디로 간다? 부분합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분합 누르면 무조건 부분합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뭐부터 계산하라고요? 이번에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학과별 합계의 최대를 계산한 후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아까 정렬 기준이었던 학과가 맞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는 여기 말하는 학과별 합계를 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함수는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까?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이거 일종의 말장난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항목을 이렇게 비슷하게 달아놓는다는 얘기죠. 헷갈리라고. 근데 어려운 거 없이 우리가 사용할 함수는 무엇이 되는 거고 최대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구할 항목이 학과별 합계입니다. 그래서 부분합 계산 항목으로 합계에 체크가 돼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하는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 체크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두 번째 할 때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첫 번째 거 확인 눌러서 이렇게 구해 놓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 거 하러 들어갑니다. 블럭 유지한 상태로 부분합 들어가서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기본 문제가 조금 안 보이죠? 기본 영역 인성봉사, 그런 다음에 교육 훈련에 따라서 무엇을 알고 싶어요? 평균을 알고 싶어요. 그룹할 항목은 학과, 아까 정렬 기준이 그대로 세팅되어 있으니까 얘는 손댈 이유가 없겠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평균.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항목은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 훈련. 그래서 기본 영역, 인성복사, 교육 훈련 이렇게 세 개가 체크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거 맞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체크를 풀어주셔라? 새로운 값으로 체크를 풀어주셔라. 요것만 잊지 마셔라. 확인 누르시게 되시면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평균을 구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평균값에 무엇이 나타날 수 있다? 소수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아까 한 가지를 더 제공을 했었어요. 평균값은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우리 앞에서 그 기본 작업에서 우리 셀 서식 바꾸는 문제들 되게 많이 하셨었죠? 거기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소수점 없이 나타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블럭 잡으세요. 여러분들 멀리 떨어져 있는 블럭 잡으실 때 뭐 누르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무슨 부분만 평균 나온 값 부분만 블럭 잡으신 다음에 기억해 보실래요? 셀 서식 단축키 뭐였었어요? 컨트롤 1번. 그거 귀찮으신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셀 서식 눌러 가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컨트롤 1번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과 같고 소수점 없이 나타나는 얘기는 우리가 형식을 숫자로만 나타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맞으시죠? 그래서 0을 쓰고 그 뒤에 점 같은 거 붙이지 않으시고 그냥 있는 숫자 그런 다음에 뒤에 소수점 없는 형식 요거 우리 배우셨던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는 순간 소수점은 사라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수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죠.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 정답 확인해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갖고 소수점 없이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게 되세요. 자, 기출문제까지 우리 잘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강의로 돌아오셔갖고 풀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렵지 않구나. 제가 왜 강사가 제일 처음에 저 문제가 나오면 고맙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 얘기 이제 감 오시죠? 그러면 우리 순서를 조금 고착화 시켜볼까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먼저 부분합 작업 순서입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문제를 읽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은 뭐를?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룹화 시켜놓고
정렬을 하고 아까 블럭 잡아도 되고 자료에 셀 포인트를 놓고 해도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편하게 하십시오. 저는 블럭을 잡고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럭 잡고 메뉴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리본 메뉴에서 데이터 맞죠? 그런 다음에 부분합 찾아주시면 되죠. 개요의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찾아주셔갖고 주어진 문제대로 그리고 부분합 누르게 됐었을 때 나타나는 부분합 대화 상자에 첫 번째 뭐 정렬 기준 그렇죠? 그룹할 항목을 정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두 번째 뭐 좋습니다. 나타낼 함수 세 번째 뭐 나타낼 항목 다 어디에서 제공한다고요? 문제에서 제공한다고요. 그 문제 결국 국어예요. 국어. 잘 읽고 해결하시게 되면 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 잊지 마셔라. 몇 번째 우리 몇 번 작업한다고 부분합은 한 번 작업으로 끝나가고 다 끝내는 게 아니라 두 번 작업하게 됩니다. 두 번 작업을 하면서 첫 번째는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부분합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냥 부분합이 알아서 들어갈 건데 몇 번째 두 번 작업을 하면서 한 번 더 실행한다는 얘기는 두 번째 작업에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무엇을 풀어주셔라? 새로운 값 대치의 체크를 풀어줍니다. 결국 오늘의 개념은 이 부분합 대화 상자를 이용하시고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정렬과 결합해갖고 부분합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요령만 기억하시게 되면 부분합은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다. 부분합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고 연습을 통해 놓으셨다면 반드시 뭐 해 놓으시라고요? 네.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를 고착해 놓으십시오. 그러시게 되면 자격증 합격하는 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두 번째 조금 더 쉬운 거 목표값 찾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과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분합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